아이고 소령님, 훈련만 하지 말고 사람 사는 데도 들렀다가요. 언니 체력 좋잖아. 우리 쪽이 더 뿅 가는 코스야. 군 차량입니다. 즉시 길 비키십시오. 특임대 작전 차량 막아서던 깡패들. 단순한 시비인 줄 알았지만 엄청난 반전과 계산된 행동이 숨어 있었다. 서서히 진실이 드러나는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에 듣는 곳 남겨주시면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차량 정지. 공장지대 막다른 골목, 콘크리트 벽 사이로 707 표식이 붙은 군용 밴이 멈춰선다. 앞을 막은 낡은 승합차에서 남자 셋이 내리는 소리가 신발창과 아스팔트를 긁으며 울린다. 운전석에 앉은 윤서진의 손이 핸들 위에서 잠시 멈추고 조수석의 민수가 숨을 죽인다. 제일 앞에 강철호가 서진을 위아래로 훑더니 입꼬리를 올린다. 아이고 소령님, 훈련만 하지 말고 사람 사는데도 들렀다 가요. 뒤에 있던 놈이 보태듯 코웃음을 친다. 언니 체력 좋잖아. 우리 쪽이 더 뿅 가는 코스야. 서진의 손이 허리 옆 군장끈으로 천천히 가지만 표정은 아직 군인답게 굳어 있다. 턱선이 더 각져지고 시선이 정면을 향한다. 군 차량입니다. 즉시 길 비키십시오. 목소리가 골목벽에 부딪혀 돌아온다. 철호는 비킬 생각이 없다는 듯 한쪽 어깨를 벽에 기댄다. 오늘은 우리 검문 날이야. 여기 지나가려면 인사하고 가야지. 엔진음만 답답하게 골목에 울리고 차 안에 냉각수 돌아가는 소리가 미세하게 들린다. 서진의 시선이 사이드 미러로 향한다. 뒤쪽 골목 입구는 이미 막혀 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연다. 소령님, 우리 시간이. 알고 있다. 서진이 차문을 연다. 금속 손잡이가 차갑게 손바닥에 닿는다. 군화가 아스팔트를 밟으며 내리는 소리가 골목에 또박또박 박힌다. 707 부대 마크가 새겨진 작업복 상의가 햇빛에 반사되어 번쩍인다. 강철호가 웃음을 터뜨린다. 와, 진짜 내려오네. 누나 좀 센 것 같은데? 우리도 옛날에 군대 갔다 왔어. 도기훈이 뒤에서 휴대폰을 꺼내든다. 이거 찍으면 조회수 좀 나오겠다. 여군이 깡패한테 당하는 영상. 셔터 소리가 연달아 터진다. 서진의 눈이 가늘어진다. 촬영 중단하십시오. 군 차량과 작전 요원 촬영은 금지입니다. 에이, 요즘 세상에 뭐가 금지야. 길거리가 우리 집 마당도 아니고. 철호가 일부러 차량 문을 툭툭 두드린다. 금속 타는 소리가 골목에 메아리친다. 안에 뭐 그 중요한 분 타셨어? 얼굴만 확인하고 보내줄게. 민수는 안에서 굳어있고 서진의 턱선만 더 단단해진다. 손이 허리 옆으로 가며 자세가 낮아진다. 지금 행위는 불법입니다. 군 차량 접근 금지. A군인 누나 세상 그렇게 딱딱하게 살면 주름 생겨. 우리가 무서워? 세 번째 놈이 비웃음을 흘리며 앞으로 나선다. 여자가 군대 가서 뭘 배웠겠어. 총 들고 사진만 찍었을 텐데. 서진의 시선이 그놈의 발목으로 향한다. 거리 측정 2m 반. 도기훈이 차량 손잡이를 잡아당기려 하자 서진의 손이 번개처럼 뻗어나간다. 탁 손목을 쳐서 떼어내는 소리가 골목에 울린다. 차량 접근 금지라고 했습니다. 와, 손 빠른 거 봐. 그럼 우리도 손으로 해볼까? 남자 둘이 동시에 앞으로 한 발씩 나온다. 발소리가 아스팔트를 긁는다. 골목 끝에서 개 짖는 소리가 섞여 들어오고 어디선가 라디오 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온다. 차 안에서 민수가 조심스레 무전기를 건드린다. 찌직거리는 잡음이 스피커에서 흘러나온다. 세 분 더 전진 시도 시 제압합니다. 서진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낮아진다. 어깨가 약간 앞으로 기울어진다. 여기 우리 구역이라니까 누나 규정이 아니라 우리 규칙이 먼저야. 철호가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한다. 관절이 딱딱 소리를 낸다.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거든. 이 길로 지나가는 거 있으면 세금 내고 가는 거야. 말들이 짧아지고 숨소리가 거칠어진다. 서진의 시선이 승합차 뒤쪽을 훑는다. 또 다른 놈이 숨어 있을 가능성을 체크한다.
골목 위쪽에서 전깃줄이 바람에 흔들리며 웅웅 소리를 낸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는다. 도기훈이 다시 휴대폰을 들어 올린다. 이거 라이브로 해볼까? 댓글 실시간으로 보면서 그만하라고 했다. 서진의 목소리에서 마지막 경고음이 묻어난다. 발 위치를 다시 조정한다. 왼발이 약간 앞으로, 오른발이 뒤로. 체중 중심이 앞쪽 발가락으로 이동한다. 철호가 비웃으며 어깨로 서진을 한번 밀어본다. 서진이 한 발 뒤로 밀린다. 선천은 우리가 하는 거야. 누나는 그냥 잠깐 내려놓고 가. 5분이면 돼. 뒤에서는 촬영이 계속된다. 셔터음이 연달아 터진다. 서진은 한쪽으로 차량을 힐끗 본다. 조수석 위에 놓인 태블릿, 오늘 경로 자료가 머릿속을 스친다. 작전 이동 경로는 아침에야 확정됐다. 외부 유출이 있을 리 없다. 이 시간대 우리가 지나가는 걸 얘네가 어떻게 알았지? 의문이 머릿속을 파고든다. 하지만 감정은 눌러둔다. 자세만 더 낮춘다. 폭발 직전의 고요가 골목을 덮는다. 철호가 결국 손을 걸어온다. 서진의 팔을 잡으려는 순간 서진이 먼저 움직인다. 손목 비틀기, 무릎으로 옆구리 차기, 어깨 밀어 넘어뜨리기. 현장 통제 들어간다. 목소리가 골목에 또박또박 박힌다. 도기훈이 찍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으로 밀어버린다. 플라스틱이 아스팔트에 긁히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린다. 세 번째 놈이 뒤에서 덤벼들자 팔꿈치를 꺾어 차체에 고정시킨다. 군 작전 차량 불법 저지, 현행으로 확보한다. 짧은 구령 같은 목소리가 골목벽에 부딪혀 되돌아온다. 쓰러진 철호가 바닥에서 신음한다. 이 미친년이. 입 다물어. 서진의 발끝이 철호의 어깨를 누른다. 그 순간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이 띵하고 알림을 띄운다. 화면이 켜지면서 대화창이 보인다. 서진의 시선이 그 알림창에 꽂힌다. 메시지가 또렷하게 보인다. 1430군차 나온다. 앞에서 사진만 따와. 여자 장교 있을 수도 있음. 서진의 눈이 가늘어진다. 휴대폰을 집어들어 스크린샷을 찍는다. 안에 있던 민수가 조심스레 내린다. 소령님, 이 이동 경로 오늘 아침에야 내려왔는데요. 그럼 이건 밖으로 안 나갔어야 하는 정보야. 서진이 즉시 무전을 열어 헌병 호출 코드를 송신한다. 잡음 사이로 또렷한 교신음이 들린다. 이건 단순 깡패건이 아니다. 정보 유출 의심된다. 누워있던 철호가 버둥거리며 소리친다. 우린 시킨 대로 한 거라고. 위에서 찍어오라 그랬어.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골목 입구 쪽에서 엔진음이 여러 대 동시에 울린다. 멀리서 울려오던 사이렌이 골목 입구에서 멈췄다. 경찰차 2대와 헌병 차량이 동시에 들어서며 엔진음이 겹쳐진다. 서진이 제압된 세 놈을 차례로 넘기는 동안 골목 항공기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다. 신분증 확인 완료했습니다. 헌병이 다가와 경례를 붙인다. 서진이 답례하며 확보한 휴대폰을 건넨다. 통신 기록과 메시지 내역 전부 보존해 주십시오. 작전 정보 유출 정황이 있습니다. 헌병의 시선이 폰 화면으로 향한다. 대화창이 여전히 켜져 있다. 1430군차 나온다는 메시지가 또렷하게 보인다. 이걸 누가 보냈는지 역추적 가능할까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가능합니다. 일단 현장 상황부터 정리하겠습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찬 강철호를 끌고 지나간다. 철호가 지나가며 서진을 흘끗 본다. 이게 끝이 아니야. 우리 위에도 있어. 서진이 시선을 돌리지 않는다. 다만 턱선이 더 단단해질 뿐이다. 민수가 차량 옆에서 태블릿을 확인하고 있다. 화면에 오늘 이동 경로가 표시되어 있다. 빨간 점선이 현재 위치를 가리킨다. 소령님, 이상한 게 있습니다. 서진이 다가간다. 태블릿 화면의 빛이 얼굴을 희게 비춘다. 이 경로 정보는 오늘 새벽 3시에 최종 확정됐는데 누군가 5시 27분에 파일을 열어봤네요. 5시 27분이면 서진의 눈이 가늘어진다. 그 시간은 자신이 부대를 떠나기 1시간 전이다.
접속 기록 확인 가능해? 민수가 몇 번 화면을 터치한다. 로그 파일이 펼쳐진다. IP 주소는 군 내부 네트워크네요. 공병단 쪽 IP입니다. 공병단. 서진의 기억 속에서 몇 개의 얼굴이 스쳐 지나간다. 최근에 707부대와 합동 훈련을 했던 부대였다. 혹시 접속한 사람 특정 가능해? 개인 계정까지는 여기서 안 보이고 부대 전산팀에 요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 헌병 상사가 다가온다. 윤소령님, 현장 정리 완료됐습니다. 이놈들 조서는 저희가 받겠고 휴대폰은 증거물로 압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통신 기록 분석 결과 나오면 저희 부대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참, 저놈들 말로는 누군가한테서 군 차량 사진만 찍어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건 아직 함구하고 있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미묘한 불안감이 자리 잡는다. 경찰차와 헌병 차량이 떠나고 골목은 다시 조용해진다. 707 차량만 홀로 서 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연다. 소령님, 지금 부대로 돌아가시나요? 서진이 시계를 본다. 오후 3시 10분. 원래 일정보다 40분이나 늦었다. 일단 부대로 가자. 오늘 일 보고해야 하고. 차에 오르며 서진은 다시 한번 골목을 돌아본다. 아까 강철호가 서 있던 자리에 담배꽁초 몇 개가 떨어져 있다. 쟤들이 여기서 얼마나 기다렸을까? 엔진이 걸린다. 차량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한다. 민수, 오늘 아침에 경로 정보 확인한 사람 혹시 또 있어?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소령님과 저, 그리고 작전과장님 정도만. 작전과장님은 새벽에 파일을 열어볼 이유가 없지. 차량이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접어든다. 주변 공장들의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른다. 서진의 손이 핸들을 더 단단히 쥔다. 뭔가 단순하지 않은 일이 시작된 것 같다는 예감이 든다. 혹시 공병단에서 우리 부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 합동훈련 때문에 임시로 일부 접근 권한을 줬었는데 그게 아직 해제 안 됐을 수도 있겠네요. 서진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진다. 임시 권한이 해제되지 않았다? 그럼 누구든 707부대의 작전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뜻이다. 부대 도착하는 대로 바로 전산팀한테 권한 현황 확인하자. 네, 알겠습니다. 차량이 부대 방향으로 달려간다. 뒤쪽 사이드 미러로 골목이 점점 작아진다. 하지만 서진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다. 단순한 정보 유출로 끝날 일일까? 아니면 더 큰 뭔가의 시작일까? 도기훈의 휴대폰에 있던 메시지가 다시 떠오른다. 여자 장교 있을 수도 있음. 왜 굳이 여자 장교를 언급했을까? 707부대에는 여군 장교가 서진 혼자뿐이다. 그럼 처음부터 자신을 노린 것일까?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서진의 표정이 점점 굳어진다. 소령님, 괜찮으세요? 민수의 목소리에 서진이 정신을 차린다. 응, 괜찮아. 그냥 생각이 좀 복잡해서. 오늘 일 때문에요? 뭔가 단순하지 않은 느낌이야. 저 깡패들도 그렇고 정보 유출도 그렇고. 차량이 부대 정문에 도착한다. 초병이 경례를 붙이며 차량을 확인한다. 707부대 윤서진 소령, 복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량이 부대 안으로 들어선다. 넓은 마당에 여러 부대 차량들이 정렬되어 있다. 평소와 똑같은 풍경이지만 서진의 눈에는 왠지 다르게 보인다. 누군가 이 부대의 정보를 노리고 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아직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다. 차량을 주차하며 서진은 마음속으로 다짐한다. 이 일의 진상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멀리서 부대 확성기로 저녁 점호 준비 방송이 울려온다. 하루가 저물어가지만 서진의 하루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부대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 서진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 공병단 행정계라는 발신자 표시가 떠오른다. 민수가 조수석에서 그 화면을 힐끗 본다. 받으시겠어요? 서진이 잠시 멈칫한다. 지금 이 타이밍에 공병단에서 연락이 온다는 게 우연일까?
일단 받아보자. 통화 버튼을 누른다. 스피커에서 약간 떨리는 남자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여보세요. 윤서진 소령님이십니까? 네, 그런데 어느 분이신가요? 공병단 행정계 김상훈 대위입니다. 혹시 오늘 이동 중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서진의 눈이 가늘어진다. 벌써 소문이 났다는 건가? 무슨 일이라고 하면? 아, 그게 저희 쪽 정보 접근 권한 때문에 혹시 문제가 된 건 아닌지 해서요.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묻어난다. 서진이 민수와 눈빛을 교환한다. 대위님, 혹시 오늘 새벽에 우리 부대 이동 경로 파일을 확인하셨나요? 짧은 침묵이 흐른다. 스피커 너머로 숨소리만 들린다. 그건, 네, 아니오로 답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확인했습니다. 서진의 손이 핸들을 더 세게 쥔다. 차량을 부대 주차장에 정차시키고 시동을 끈다. 확인한 이유가 뭔가요? 상부에서 707 부대 동향을 파악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상부? 서진의 미간이 찌푸려진다. 상부가 어디인가요? 다시 침묵. 이번엔 더 길다. 죄송합니다. 그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김상훈 대위. 서진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진다. 지금 707 부대 작전 정보가 외부로 유출돼서 민간인 깡패들이 우리 차량을 저지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일이. 대위님이 확인한 정보가 어떤 경로로 흘러나갔는지 지금 당장 파악 가능하신가요? 전화 너머로 키보드 치는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몇 초 후. 소령님, 이거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가요? 제가 파일을 확인한 후에 또 다른 접속 기록이 있네요. 오전 8시 35분에 다른 IP에서 같은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서진과 민수가 동시에 긴장한다. 그 IP 주소 확인 가능해요? 잠깐만요. 이상하네요. 이 IP는 군 네트워크가 아닙니다. 외부 IP예요. 외부 IP. 서진의 등에 차가운 기운이 흐른다. 대위님, 지금 당장 부대로 와주십시오. 이건 더 이상 전화로 처리할 일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통화가 끝난다. 차 안에 정적이 흐른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연다. 소령님, 이거 단순한 정보 유출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게. 누군가 의도적으로 우리 정보를 빼내간 거야. 서진이 차에서 내린다. 부대 마당에 석양빛이 길게 드리워져 있다. 평소라면 아름답게 보였을 풍경이 오늘은 왠지 으스스하다. 소령님, 멀리서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작전과장인 박중령이 다가온다. 오늘 임무 어떻게 됐어? 시간보다 많이 늦었던데. 서진이 경례를 붙인다. 보고 드릴 일이 있습니다. 작전 정보 유출 의심 사안입니다. 박중령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진다. 뭐라고? 유출? 네, 오늘 이동 중에 민간인들이 우리 차량을 저지했는데 사전에 이동 시간과 경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확실해? 서진이 폰을 꺼내 아까 촬영한 스크린샷을 보여준다. 증거물입니다. 헌병대에서 현재 수사 중입니다. 박중령이 화면을 자세히 본다. 그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진다. 이런 젠장. 누가 이런 짓을. 공병단 쪽에서 우리 정보에 접근한 기록이 있고 그 후에 외부 IP에서 같은 파일을 열어본 기록이 있습니다. 외부라고? 네, 지금 공병단 행정계 대위가 오는 중입니다. 자세한 건 같이 들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박중령이 깊게 한숨을 쉰다. 일단 내 사무실로 와. 이건 상부에 보고해야겠어. 세 사람이 본부 건물 안으로 들어간다. 복도에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는다. 작전과장 사무실 문을 여는 순간 서진의 휴대폰이 다시 울린다. 이번에는 헌병대에서다. 윤서진 소령입니다. 소령님, 헌병대 수사과입니다. 중요한 정보가 나왔습니다. 어떤 정보인가요? 아까 확보한 깡패들 휴대폰을 분석해봤는데 지시를 내린 사람을 찾았습니다. 서진의 심장이 빨라진다.
누굽니까? 군 관계자입니다. 하지만 신원은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부대로 가겠습니다. 통화가 끝나자 사무실 안이 다시 조용해진다. 박중령이 의자에 앉으며 머리를 감싼다. 이게 어디까지 번질지. 창밖으로 저녁 점호를 알리는 나팔 소리가 들려온다. 하지만 오늘만은 그 소리마저 불안하게 들린다. 서진은 창가에 서서 부대 마당을 내려다본다. 평소와 똑같은 풍경이지만 그 속에 숨겨진 배신이 있다는 사실이 모든 걸 다르게 보이게 한다. 누군가 707 부대를 노리고 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아직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다. 멀리서 차량 한 대가 부대 정문으로 들어오는 게 보인다. 공병단에서 온 김상훈 대위일까? 아니면 헌병대일까? 어둠이 서서히 부대를 덮어간다. 헌병대 차량의 엔진음이 멈췄다. 주차장에 도착한 검은색 승용차에서 2명이 내린다. 수사가 김중희와 함께 온 사람은 군복이 아닌 정장 차림이다. 서진이 작전과장 사무실 창가에서 그들을 내려다본다. 정장 입은 사람의 걸음걸이가 어딘가 익숙하다. 저 사람 누구지? 박중령이 창가로 다가온다. 국정감사실에서 온 것 같은데. 이 일이 벌써 거기까지 올라갔나?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복도까지 들린다. 발걸음이 점점 가까워진다. 2사람의 발소리인데 한 명은 구나 다른 한 명은 구두다. 노크 소리가 3번 울린다. 들어오십시오. 문이 열리고 김중희가 경례를 붙인다. 그 뒤로 정장 입은 40대 남자가 따라 들어온다. 707 부대 박성호 중령님, 윤서진 소령님 맞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정장 남자가 신분증을 꺼내 보인다. 국정원 3차장 최재혁입니다. 오늘 사건에 대해 몇 가지 확인할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국정원. 서진과 박중령이 눈빛을 교환한다. 생각보다 일이 커진 모양이다. 어서 앉으십시오. 무엇을 확인하고 싶으신지. 최재혁이 의자에 앉으며 서류 파일을 꺼낸다. 윤서진 소령님, 오늘 오후에 발생한 차량 저지 사건 맞죠? 네, 그렇습니다. 범인들이 가지고 있던 휴대폰에서 흥미로운 정보가 나왔습니다. 김중희가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준다. 메신저 대화창이 화면에 떠 있다. 707 부대 이동 경로 확보했음. 언제 출발하는지도 정확히 나와 있네. 이번에는 실패하면 안 된다. 서진의 시선이 화면에 고정된다. 이번에는 실패하면 안 된다는 표현이 신경 쓰인다. 이번에는 그럼 이전에도 뭔가 시도한 적이 있다는 뜻인가요? 최재혁이 고개를 끄덕인다. 지난달 707 부대 훈련 일정이 민간 블로그에 유출된 사건 기억하시나요? 박중령의 얼굴이 굳어진다. 그게 단순한 정보 유출이 아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체계적으로 707 부대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조직이 있습니다. 서진이 앞으로 몸을 기울인다. 어떤 조직인가요?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건으로 실마리를 잡았습니다. 최재혁이 다른 서류를 펼친다. 공병단 김상훈 대위가 정보를 열람한 시간이 새벽 5시 27분. 그리고 외부 IP로 접속한 시간이 오전 8시 35분입니다. 그 외부 IP 추적은 됐나요? 김중희가 답한다. PC방에서 접속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김중희가 잠시 말을 멈춘다. 뭔가 문제가 있나요? 접속한 사람이 군 관련 인물로 추정됩니다. 서진의 심장이 뛰기 시작한다. 누구죠? 아직 신원 확인 중입니다. 하지만 자세한 건 보안 때문에 여기서는. 그때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린다. 서둘러 오는 듯한 발소리다. 노크도 없이 문이 열린다. 공병단 김상훈 대위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온다. 죄송합니다. 급하게 와서. 최재혁이 김상훈을 보며 고개를 끄덕인다. 김상훈 대위님 맞죠? 때마침 잘 오셨습니다. 김상훈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국정원 사람이 자신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란 모양이다. 앉으십시오.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김상훈이 떨리는 손으로 의자를 당긴다.
먼저 오늘 새벽 707부대 정보에 접속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건 상부 지시였습니다. 상부가 어디죠? 김상훈이 시선을 바닥으로 향한다. 한참을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연다. 사단 정보과에서 707 부대 동향을 파악하라고 했습니다. 사단 정보가? 구체적으로 누가 지시했습니까? 정보과장 송중령님입니다. 박중령이 놀란 표정을 짓는다. 송중령? 그 사람은 우리와 한 번도 협력한 적이 없는데. 최재혁이 태블릿을 조작하더니 한 장의 사진을 보여준다. PC방 CCTV 화면이다. 김대위님, 이 사람 아십니까? 김상훈이 사진을 보자마자 얼굴이 더욱 창백해진다. 이건 누구입니까? 송중령님입니다. 방 안이 조용해진다.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린다. 서진이 차분하게 물어본다. 그럼 송중령이 직접 PC방에서 우리 부대 정보를 열람했다는 말씀인가요? 최재혁이 고개를 끄덕인다. 김대위가 권한으로 파일을 열어본 후 같은 파일이 PC방에서 다운로드 됐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PC방에 있던 사람이 송중령입니다. 김상훈이 머리를 감싸며 중얼거린다. 이런, 저도 이용당한 거였구나. 김대위님은 송중령에게 어떤 보고를 했습니까? 파일을 확인했다고만 했습니다. 내용은 말하지 않았어요. 그럼 송중령은 직접 확인한 거네요. 최재혁이 서류를 정리하며 일어선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대위님은 내일 국정원으로 출석해 주십시오. 김상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난다. 그의 걸음걸이가 들어올 때와는 확연히 다르다. 문이 닫히고 난 후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흐른다. 박중령이 깊은 한숨을 쉰다. 송중령, 왜 그런 짓을? 서진이 창밖을 본다. 어둠이 부대를 완전히 덮었다. 멀리서 경계 근무자들의 손전등 불빛이 움직인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최재혁이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답한다. 송중령 체포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707부대는 당분간 보안 등급을 상향 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중희가 함께 일어선다. 내일부터 헌병 경비가 강화됩니다. 그리고 모든 작전 정보는 새로운 보안 체계로 관리될 예정입니다. 두 사람이 나간 후 서진과 박중령만 남았다. 창밖에서 초병 교대 시간을 알리는 휘슬 소리가 들려온다. 평소와 똑같은 소리지만 오늘 밤만은 왠지 다르게 들린다. 복도의 발소리가 사라졌다. 최재혁과 김중희가 떠난 후 작전과장 사무실에는 형광등 윙윙거리는 소리만 남았다. 서진이 의자에 앉은 채 창밖을 바라본다. 박중령이 책상 위에 서류를 정리하며 깊은 한숨을 쉰다. 송중령, 15년을 함께 일했는데. 서진의 시선이 책상 위로 향한다. 아까 최재혁이 남겨둔 사진이 아직 놓여 있다. PC방 CCTV에 찍힌 송중령의 뒷모습. 모니터를 보고 있는 그의 어깨가 묘하게 굽어 보인다. 소령님은 어떻게 생각해? 박중령의 질문에 서진이 고개를 든다.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 일을 했는지. 돈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 서진이 대답하지 않는다. 대신 책상 위에 물컵을 바라본다. 아까 차를 마시다 남긴 것인데 이미 식어버렸다. 컵 가장자리에 입술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창밖에서 초병 교대 휘슬 소리가 들린다. 밤 10시. 평소 같으면 벌써 생활관에서 쉬고 있을 시간이다. 박중령이 서류함을 정리하며 말한다. 오늘은 이만 들어가자. 내일 아침에 다시 브리핑이 있을 거야. 네, 알겠습니다. 서진이 일어나 경례를 붙인다. 문을 나서는 순간 복도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친다. 생활관으로 가는 복도에 아무도 없다. 평소라면 늦은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는 동료들과 마주쳤을 텐데 오늘은 유난히 조용하다. 서진의 개인실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빠져나간다. 에어컨을 꺼둔 채 하루 종일 비워둔 방이다. 벽에 걸린 707 부대 단체 사진이 눈에 들어온다. 지난해 찍은 것인데
그 당시만 해도 모든 게 평온했다. 사진 속 자신의 얼굴이 지금보다 훨씬 밝아 보인다. 서진이 침대에 앉아 군화끈을 풀기 시작한다. 하나씩 풀릴 때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차례로 떠오른다. 골목에서 강철호가 자신을 바라보던 시선. 그 시선 속에 담긴 얕잡아 보는 기색이 아직도 생생하다. 여자 장교 있을 수도 있음. 휴대폰 메시지 속 그 한 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돈다. 왜 굳이 여자를 강조했을까? 서진이 옷장에서 편한 옷을 꺼내 입는다. 군복을 벗으니 어깨가 한결 가벼워진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겁다. 책상에 앉아 오늘 사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한다. 키보드를 치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또박또박 울린다. 1430경 작전 이동 중 민간인에 의한 차량 저지 사건 발생. 문장을 쓰다가 손이 멈춘다. 단순히 기록하는 것만으론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 사건 뒤에 숨겨진 진실을 더 파헤쳐야 한다. 송중령이 왜 707부대 정보를 유출했을까? 돈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 서진이 인터넷 검색창을 열고 송중령의 이름을 입력해 본다. 몇 개의 기사가 나온다. 대부분 군 관련 행사 참석 소식이지만 한 기사가 눈에 들어온다. 사단 정보과장 송중령, 도박빚으로 공경. 기사 날짜가 한 달 전이다. 서진이 기사 내용을 자세히 읽어본다. 송중령이 온라인 도박에 빠져 수천만 원의 빚을 졌다는 내용이다. 그래서 서진이 작게 중얼거린다. 돈 때문이었구나. 하지만 여전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단순히 돈만이 목적이었다면 왜 굳이 707부대를 노렸을까? 다른 부대 정보도 얼마든지 팔 수 있었을 텐데. 서진이 다시 인터넷을 검색한다. 이번에는 707부대와 정보 유출을 함께 검색해 본다. 검색 결과 중 하나가 눈에 들어온다. 해외 군사 커뮤니티 사이트다. 707부대의 훈련 사진과 장비 정보들이 상세하게 올라와 있다. 글 작성자는 MILIFAN 2024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다. 게시글들을 살펴보니 한국 특수부대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다. 서진이 그 사용자의 다른 글들을 확인해 본다. 대부분이 707부대 관련 정보다. 심지어 부대 내부 시설 사진까지 있다. 이건 내부자가 아니면 절대 구할 수 없는 자료야. 서진의 등에 차가운 기운이 흐른다. 송중령 말고도 또 다른 내부자가 있다는 뜻일까? 휴대폰이 진동한다. 민수에게서 온 메시지다. 소령님, 내일 아침 일찍 전산팀에서 보안 점검한다고 합니다. 참석하시나요? 서진이 답장을 보낸다. 그럼 꼭 참석해야지. 8시에 전산실에서 만나자.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서진이 다시 컴퓨터 화면을 본다. 해외 사이트의 게시글들이 여전히 켜져 있다. MILIFAN 2024가 마지막으로 올린 글의 날짜가 오늘이다. 제목은 707 스페셜 유넌 마이너스 누 미션 루트 어널러서스다. 서진의 심장이 빨라진다. 오늘 자신들의 이동 경로가 벌써 분석되어 올라온 것이다. 글 내용을 확인해 보니 오늘 골목에서 일어난 사건까지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마치 현장을 직접 본 사람이 쓴 것처럼. 서진이 의자에서 일어나 창밖을 본다. 부대 마당에 경비등이 켜져 있고 초병들이 순찰을 돌고 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풍경이지만 지금은 모든 게 의심스럽다. 누군가 지금도 부대 안에서 정보를 빼내고 있을지 모른다. 송중령 말고도 또 다른 배신자가 숨어 있을 수 있다. 서진이 노트북을 닫고 침대에 눕는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정리해 본다. 아침에 출발할 때만 해도 단순한 이동 임무였다. 하지만 지금은 부대 전체가 위험에 처해 있다. 내일 아침 전산팀 회의에서 더 많은 것들이 밝혀질 것이다. 그리고 자신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서진이 눈을 감는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는다. 머릿속에서 오늘의 사건들이 계속 반복된다. 멀리서 부대 경보음이 한 번 울린다. 야간 훈련 신호다. 하지만 오늘 밤만은 그 소리마저 불안하게 들린다.
시계가 자정을 가리킨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지만 서진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새벽 5시 30분 부대 전산실의 형광등이 하나씩 켜진다. 서진이 제일 먼저 도착해 컴퓨터 부팅음이 울리는 소리를 듣는다. 어젯밤 잠들지 못한 채 새벽부터 준비해온 자료들이 USB에 담겨 있다. 민수가 들어오며 뜨거운 커피 2잔을 가져온다. 소령님, 밤새 못 주무셨나요? 응, 좀 그랬지. 확인해야 할 게 있어서. 곧이어 전산팀장 이중희가 들어온다. 뒤따라 박중령과 헌병대 김중희가 함께 나타난다. 자리 다 준비됐나? 박중령이 의자에 앉으며 묻는다. 전산실 벽면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가 켜지고 부대 네트워크 현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된다. 이중희가 키보드를 조작하며 설명을 시작한다. 어제부터 모든 접속 기록을 재점검했습니다. 공병단 김상훈 대위의 접속 외에 추가로 발견된 이상 징후가 있습니다. 화면에 접속 로그가 펼쳐진다. 날짜와 시간, IP 주소가 줄지어 표시된다. 여기 보시면 지난 3개월간 우리 부대 서버에 정기적으로 접속한 외부 IP가 있습니다. 서진이 앞으로 몸을 기울인다. 화면 속 IP 주소가 익숙하다. 이 IP, 어제 제가 확인한 그 해외 사이트와 연결돼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진이 USB를 꺼내 컴퓨터에 연결한다. 어제 밤에 확인한 건데 MILIFAN 2024라는 계정이 우리 부대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로드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해외 군사 커뮤니티 사이트가 열린다. 707 부대 관련 게시글들이 빼곡히 나열되어 있다. 김중희가 놀란 표정으로 화면을 본다. 이런, 이 사진들은 어떻게? 부대 내부에서만 촬영 가능한 사진들입니다. 송중령 외에 또 다른 내부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박중령의 얼굴이 굳어진다. 또 다른 내부자라니. 이중희가 다시 키보드를 친다. IP 역추적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해외 사이트 관리자의 실제 위치는 화면에 지도가 표시된다. 빨간 점이 깜빡이며 한 지점을 가리킨다. 서울 용산구. 정확히는 용산 전자상가 인근입니다. 서진의 눈이 가늘어진다. 용산. 거기 군 관련 장비 매장들이 많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중희가 또 다른 화면을 연다. 이 IP로 접속한 시간대를 분석해 보니 규칙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 6시에서 8시 사이입니다. 민수가 달력을 확인한다. 오늘이 금요일이네요. 김중희가 일어선다. 그럼 오늘 오후에 현장을 확인해 볼 수 있겠군요. 그때 전산실 문이 열리며 최재혁이 들어온다. 어제와 똑같은 정장 차림이지만 표정이 한층 더 진지하다. 어서 오십시오. 마침 중요한 정보가 나왔습니다. 박중령이 상황을 간단히 브리핑한다. 최재혁이 화면을 자세히 살펴본 후 고개를 끄덕인다. 예상했던 대로군요. 송중령은 단순한 말단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어젯밤 긴급 수사를 통해 더 큰 조직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북한 정찰 총국과 연결된 스파이 네트워크입니다. 방 안이 조용해진다.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린다. 최재혁이 서류를 꺼내며 계속한다. 송중령은 도박빚 때문에 이들에게 접근당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부대 동향 정보만 요구했지만 점점 더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어제 골목 사건도? 맞습니다. 707 부대 작전 요원들의 실제 모습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최재혁의 시선이 서진에게 향한다. 윤서진 소령님을 직접 확인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서진이 놀라며 되묻는다. 저를요? 왜요? 북한에서는 707 부대의 여군 장교 존재 자체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남성 요원이 위장한 것일 수도 있다고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굳이 여자 장교 있을 수도 있음이라는 메시지가 정확합니다. 어제 사건은 윤 소령님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박중령이 머리를 감싼다. 이런, 그럼 우리 부대 전체가
감시당하고 있었다는 거네요. 최재혁이 고개를 끄덕인다. 송중령을 통해 흘러나간 정보만으로도 충분히 심각합니다. 부대 구조, 인원 현황, 장비 정보까지 모두 노출됐습니다. 서진이 다시 화면을 본다. MILIFAN 2024가 올린 게시글들이 여전히 화면에 떠 있다. 이 사이트 관리자가 바로 그 스파이 네트워크의 일원이겠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우리가 직접 확인할 예정입니다. 김중희가 시계를 본다. 지금 오전 8시 30분이니까 오후 6시까지 약 9시간 남았네요. 최재혁이 작전 브리핑을 시작한다. 오늘 오후 작전에는 윤서진 소령님도 참여하시게 됩니다. 저요? 네, 어제 사건의 당사자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그들이 확인하려던 대상이 소령님이니까요. 서진이 잠시 생각한 후 대답한다. 알겠습니다. 참여하겠습니다. 다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우리의 접근을 눈치챌 가능성도 있고 괜찮습니다. 어제 일로 개인적으로도 결판 내고 싶습니다. 서진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묻어난다. 어제의 굴욕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최재혁이 브리핑 자료를 정리하며 일어선다. 그럼 오후 5시에 용산 현장 인근에서 집결하겠습니다. 자세한 작전 계획은 별도로 브리핑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전산실을 나간다. 서진만 혼자 남아 화면을 계속 본다. MILIFAN 2024의 마지막 게시글 제목이 눈에 들어온다. 707 스페셜 유너 피메일 오퍼서 마이너스 아이덴티티 컨펌드. 어제 사건 이후 자신의 신원이 확인됐다는 내용이다. 글 속에는 자신의 계급과 이름까지 정확히 기재되어 있다. 서진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진다. 하지만 분노보다는 차가운 결심이 앞선다. 오늘 오후 반드시 이들을 잡아낼 것이다. 707 부대의 명예와 자신의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쳐 들어온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지만 서진에게는 중요한 임무가 기다리고 있다. 키보드 치는 소리가 전산실에 또박또박 울린다. 준비해야 할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오후 5시 47분 용산 전자상가 뒷골목의 형광등이 깜빡거린다. 차가운 11월 공기가 건물 사이로 스며들며 서진의 목덜미를 스친다. 이어폰 너머로 최재혁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린다. 2층 203호 확인. 지금 불이 켜져 있습니다. 서진이 골목 모서리에서 건물을 올려다본다. 2층 창문 하나에서만 희미한 빛이 새어나온다. 나머지 창문들은 모두 어둡다. 김중희의 목소리가 무전에 섞여 들어온다. 1팀 위치 확인. 후문 봉쇄 완료. 2팀도 준비 완료. 언제든 돌입 가능합니다. 최재혁이 서진에게 손짓한다. 함께 건물 입구로 조심스럽게 접근한다. 낡은 자동문이 삐걱거리며 열린다. 로비에는 아무도 없고 엘리베이터 버튼 하나만 붉게 빛나고 있다.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간다. 복도에 형광등이 반쯤만 켜져 있어 그림자가 길게 늘어진다. 203호 문 앞에서 멈춘다. 문틈으로 키보드 치는 소리가 새어나온다. 빠르고 규칙적인 타자 소리. 그리고 남자 둘이 대화하는 목소리. 오늘 자료 업로드 끝났나? 거의 다 했어. 707 부대 여군 소령 신상 정보까지 올렸으니까 이번엔 보너스 받을 수 있을 거야. 서진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진다. 자신에 대한 정보를 팔아먹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속에서 차갑게 끓어오른다. 최재혁이 문고리를 천천히 돌린다. 잠겨있지 않다. 3명이 동시에 숨을 죽인다. 3, 2, 1. 문이 열린다. 서진이 제일 먼저 들어간다. 국정원입니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방 안에 있던 남자 둘이 깜짝 놀라며 일어선다. 한 명은 40대 중반, 다른 한 명은 30대 초반으로 보인다. 컴퓨터 모니터 세대가 켜져 있고 화면에는 해외 군사 커뮤니티 사이트가 열려 있다. 40대 남자가 재빨리 키보드로 손을 뻗으려 하자 서진이 그보다 빠르게 그의 손목을 잡는다. 자료 삭제하려고요? 이미 늦었습니다.
김중희가 들어와 30대 남자를 제압한다. 최재혁은 컴퓨터 화면을 확인한다. MILIFAN 2024 계정이 맞네요. 실시간으로 자료를 올리고 있었군요. 40대 남자가 버둥거린다. 우리는 단순히 정보를 정리해서 올리는 일만 했어요. 다른 건 몰라요. 서진이 그의 앞에 앉는다. 시선이 정면으로 마주친다. 단순히 정보 정리요? 그럼 이건 뭔가요? 서진이 모니터를 가리킨다. 화면에는 자신의 사진과 함께 상세한 신상 정보가 올라와 있다. 계급, 이름, 심지어 개인적인 취향까지 적혀 있다. 이 정보들 어디서 구했죠? 40대 남자가 시선을 피한다. 그건 위에서 주는 대로. 위가 어딥니까? 침묵이 흐른다.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린다. 최재혁이 남자의 휴대폰을 확인한다. 통화 기록에 북한 번호가 있네요. 30대 남자가 갑자기 소리친다. 우리는 그냥 돈 때문에 한 거예요. 북한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몰랐어요. 40대 남자가 그를 째려본다. 입 닥쳐. 서진이 40대 남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간다. 어제 제가 당한 일 알고 있죠? 뭘 말하는 거야? 골목에서 깡패들한테 차량이 저지당한 일 말입니다. 그것도 당신들이 흘린 정보 때문에 일어난 거죠? 남자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그건 서진이 컴퓨터 화면을 돌려 그에게 보여준다. 어제 골목 사건에 대한 상세한 분석글이 올라와 있다. 이 글 누가 썼나요? 마치 현장을 직접 본 사람처럼 자세하게 써놨네요. 우리가 쓴 거 아니에요. 위에서 자료를 줘서 올리기만 했어요. 위에서 자료를 줬다? 그럼 누군가 현장을 직접 목격했다는 얘기네요. 최재혁이 다른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서진을 부른다. 소령님, 이것 좀 보세요. 화면에는 실시간 채팅창이 열려 있다. 북한 쪽에서 보낸 메시지들이 줄지어 표시되어 있다. 오늘 작전 성공했나? 여자 장교 신원 확인됐으니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이제 개별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서진의 등에 차가운 기운이 흐른다. 개별 접근이라니. 이게 무슨 뜻이죠? 40대 남자가 고개를 저었다. 저희는 정말 모릅니다. 그냥 자료만 올리라고 해서. 김중희가 수갑을 꺼낸다. 일단 연행하겠습니다. 조선은 본청에서 받겠습니다. 두 남자가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간다. 방 안이 조용해진다. 서진이 컴퓨터 화면을 다시 본다. 자신의 사진이 여전히 그곳에 있다. 707 부대 마크와 함께 자신의 모든 정보가 전 세계에 공개되어 있다. 이 사이트 폐쇄 가능한가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가능합니다. 서버가 해외에 있어서. 최재혁이 휴대폰으로 어디론가 전화를 건다. 사이버 수사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 같다. 서진이 창밖을 본다. 어둠이 용산 일대를 덮고 있다. 멀리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려온다. 소령님, 최재혁의 목소리에 돌아본다. 오늘 작전으로 일단 정보 유출 경로는 차단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쪽에서 이미 충분한 정보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더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끄덕인다. 오늘 승리했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김중희가 돌아온다. 현장 정리 완료됐습니다. 컴퓨터와 자료들은 모두 증거물로 압수했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 사람이 방을 나선다. 복도의 형광등이 여전히 깜빡거린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는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다. 로비를 나서자 밖에서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친다. 서진이 깊게 숨을 들이마신다. 이제 부대로 돌아가시나요? 최재혁의 질문에 서진이 대답한다. 네, 보고서 써야죠. 혹시 개인적으로 신변 보호가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최재혁이 명함을 건넨다. 혹시 모르니까 가지고 계세요. 서진이 명함을 받아 주머니에 넣는다. 김중희와 함께 승용차에 오른다. 엔진이 걸리고 차량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오늘 일로 마음이 좀 후련해지셨나요? 김중희의 질문에 서진이 창밖을 보며 답한다. 글쎄요. 일단은 그런 것 같은데 뭔가 더 큰 문제의 시작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요? 제 정보가 이미 많이 노출됐잖아요.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차량이 한강 다리를 건너간다. 강물 위로 다리의 불빛이 길게 반사된다. 서진의 휴대폰이 진동한다. 민수에게서 온 메시지다. 소령님, 작전 잘 마무리되셨나요? 부대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서진이 답장을 보낸다. 응, 잘 끝났어. 30분 후에 도착할 예정이야.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서진이 다시 창밖을 본다. 밤하늘에 별이 몇 개 보인다. 도시의 불빛 때문에 많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몇 개는 반짝이고 있다. 어제 이맘때만 해도 단순한 이동 임무였다. 하지만 하루 만에 모든 게 바뀌었다. 자신이 북한의 감시 대상이 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고 부대의 정보 보안도 완전히 새로 구축해야 한다는 것도 깨달았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자신이 해낸 일이다. 어제 골목에서 당한 굴욕을 오늘 정면으로 갚아냈다. 그 깡패들과 배후의 스파이들을 모두 잡아냈다. 707 부대의 명예도 지켜냈고 개인적인 자존심도 회복했다. 차량이 부대 정문에 도착한다. 초병이 경례를 붙이며 차량을 확인한다. 707 부대 윤서진 소령, 복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량이 부대 안으로 들어선다. 마당에 불이 켜져 있고 여러 부대원들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게 보인다. 차에서 내리자 박중령이 다가온다. 어떻게 됐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스파이들 체포하고 정보 유출 경로도 차단했습니다. 잘했어. 수고 많았어. 민수가 뛰어온다. 소령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부대원들도 하나둘씩 다가온다. 모두들 오늘 일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한다. 서진이 간단히 상황을 설명한다. 사람들의 얼굴에 안도감이 퍼진다.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한 부대원이 묻는다. 일단 정보 유출은 막았어요. 하지만 앞으로 더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중령이 고개를 끄덕인다. 내일부터 보안 교육 다시 실시하고 정보 접근 권한도 재점검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흩어진다. 서진도 생활관으로 향한다. 복도를 걸으며 오늘 하루를 정리해 본다. 아침에 전산실에서 시작된 일이 저녁에 용산에서 마무리됐다. 길고 복잡한 하루였지만 결국 승리로 끝났다. 개인실 문을 열고 들어간다. 어제와 똑같은 공간이지만 기분이 완전히 다르다. 책상에 앉아 오늘 작전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한다. 국정원 합동작전 결과 보고서. 키보드를 치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또박또박 울린다. 창밖으로 부대 경비 등 불빛이 보인다. 평온한 밤이다. 어제와는 확연히 다른 평온함이다. 서진이 잠시 손을 멈추고 창밖을 본다. 별이 몇 개 더 보인다. 구름이 걷혀서 그런 모양이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일상이 시작될 것이다. 더 강화된 보안 체계 속에서 하지만 적어도 지금까지의 위협은 제거했다. 서진이 다시 키보드를 치기 시작한다. 오늘의 승리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밤이 깊어간다. 일주일 후 오전 햇살이 707 부대 생활관 창문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온다. 서진이 개인실 책상에 앉아 따뜻한 커피 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있다. 김이 올라오는 커피 향이 방 안에 은은하게 퍼진다. 창밖으로 부대 마당이 내려다 보인다. 평소와 똑같은 아침 풍경이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다. 공기가 더 맑고 햇빛이 더 따뜻하다. 서진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신다. 쓴맛과 단맛이 적절히 섞여 입안에 퍼진다. 지난주 이맘때만 해도 이런 여유를 부릴 수 없었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정리한다. 보안 강화 계획서, 새로운 작전 지침, 그리고 국정원에서 보내온 감사 공문. 모든 것이 정리되고 있다.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이 들어온다. 멀리서 부대원들이 훈련하는 구령 소리가 들려온다. 평온한 소리다.
소령님, 들어가도 될까요? 문 밖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들린다. 응, 들어와. 민수가 들어와 의자에 앉는다. 손에 태블릿을 들고 있다. 오늘 일정 확인차 왔습니다. 뭐가 있지? 오전에 헌병대 브리핑 참석하시고 오후에는 보안 교육 강의 하셔야 합니다. 서진이 고개를 끄덕인다. 바쁜 하루가 될 것 같다. 그리고 민수가 잠시 망설인다. 뭔데? 국정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소령님께 표창을 수여하고 싶다고 합니다. 서진이 놀란다. 표창을요? 네, 이번 스파이 사건 해결에 대한 공로를 인정해서요. 서진이 커피를 다시 마신다. 표창이라 생각해보니 자랑스러운 일이다. 언제인가요?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국정원 본부에서 시상식이 있다고 하네요. 알겠습니다. 일정에 넣어두세요. 민수가 태블릿에 메모한다. 참, 그리고 송중령 재판 일정도 확정됐습니다. 서진의 표정이 잠시 굳어진다. 송중령,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 언제죠? 다음 달 15일입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수가 일어선다. 그럼 준비하시고 30분 후에 출발하겠습니다. 응, 고마워. 민수가 나간 후 서진이 다시 혼자가 된다. 옷장에서 정장용 군복을 꺼내 입는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본다. 일주일 전과는 확실히 다른 얼굴이다. 더 당당해 보인다. 책상 위에서 휴대폰이 진동한다. 어머니에게서 온 문자다. 딸, 뉴스에서 봤다. 잘했다. 자랑스럽다. 서진이 미소 짓는다. 어머니도 이번 일을 알고 계신 모양이다. 답장을 보낸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방을 나선다. 복도를 걸으며 지난 일주일을 떠올린다. 용산 작전 이후 모든 것이 빠르게 정리됐다. 스파이들은 구속됐고 정보 유출 경로도 완전히 차단됐다. 부대 보안 시스템도 완전히 새로 구축됐다. 가장 중요한 건 부대원들의 신뢰를 회복한 것이다. 처음에는 모두가 불안해했지만 이제는 안정을 찾았다. 본부 건물을 나서자 민수가 차량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준비됐습니다. 고마워. 차에 오르며 서진이 부대 마당을 다시 한번 돌아본다. 햇살이 마당 전체를 비추고 있다. 훈련 중인 부대원들의 모습이 활기차다. 차량이 부대 정문을 나선다. 일주일 전 이 길로 나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다. 그때는 위기였지만 지금은 새로운 시작이다. 소령님, 민수가 운전하며 말한다. 네, 이번 일로 많이 배웠습니다. 뭐요? 위기가 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서진이 창밖을 보며 답한다. 저도 많이 배웠어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래도 소령님이 중심을 잡아주셨으니까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차량이 시내로 들어선다. 거리에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다. 평범한 일상의 모습이다. 헌병대 본부에 도착한다. 경비병이 경례를 붙이며 차량을 확인한다. 윤서진 소령, 브리핑 참석차 왔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건물 안으로 들어간다. 복도에 여러 부대 관계자들이 모여 있다. 모두 이번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하러 온 것 같다. 회의실에 들어가자 최재혁이 반갑게 인사한다. 소령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회의가 시작된다.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보고와 향후 대책에 대한 논의가 이어진다. 서진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안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다른 참석자들이 관심 있게 듣는다. 707부대의 사례를 다른 부대에도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참석자가 말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 부대에 동일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서 최재혁이 서진에게 다가온다. 소령님, 잠깐 따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둘이 복도로 나온다. 이번 일로 소령님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국정원 쪽에 관심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좋은 기회를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서진이 잠시 생각한다. 지금은 707부대에서 할 일이 많아서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고려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든 환영입니다. 건물을 나서며 서진이 하늘을 올려다본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다. 차량으로 돌아가는 길에 휴대폰이 울린다. 박중령에게서 온 전화다. 네, 중령님. 브리핑 잘 끝났나? 네, 방금 끝났습니다. 수고했어. 점심은 부대에서 먹고 오후에 보안 교육 준비 좀 해줘. 알겠습니다. 통화를 끝내고 차에 오른다. 부대로 돌아가겠습니다. 민수가 시동을 건다. 돌아가는 길에 서진이 창밖 풍경을 본다. 일주일 전 이 길을 지날 때는 모든 게 위험해 보였다. 하지만 지금은 평온하다. 부대에 도착해 점심을 먹는다. 동료들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이 즐겁다. 모두들 이번 사건 이후 결속이 더 강해진 것 같다. 소령님, 다음에 또 그런 일 생기면 어떡하죠? 한 후배가 묻는다. 그럴 일은 없을 거야. 이제 보안이 완전히 바뀌었으니까.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함께 있으니까 괜찮아.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함께하면 할 수 있거든. 동료들이 고개를 끄덕인다. 오후에 보안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사건을 바탕으로 한 실전 교육이다. 부대원들이 집중해서 듣는다. 정보 보안의 기본은 의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필요 이상의 정보는 주지 말아야 합니다. 질문도 활발히 나온다. 모두들 이번 일을 계기로 보안 의식이 높아진 것 같다. 교육이 끝나고 서진이 개인실로 돌아온다. 책상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한다. 창밖으로 석양이 비쳐 들어온다. 하루가 또 끝나간다. 서진이 서랍을 연다. 맨 아래에 일주일 전 용산에서 가져온 사진이 있다. MILIFAN 2024가 업로드한 자신의 사진을 출력한 것이다. 그때는 분노와 굴욕감으로 가득했었다. 하지만 지금 보니 그냥 한 장의 사진일 뿐이다. 더 이상 자신을 위협하지 못한다. 사진을 쓰레기통에 버린다. 이제 정말 끝났다. 저녁 점호 시간이다. 부대 마당에 모든 부대원들이 집결한다. 서진도 함께 나간다. 차렷 경례. 모두들 깔끔하게 경례를 붙인다. 하나로 움직이는 모습이 아름답다. 점호가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진다. 서진은 잠시 마당에 남아있는다. 밤하늘에 별이 몇 개 보인다. 일주일 전보다 더 많이 보이는 것 같다. 민수가 다가온다. 소령님,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도 고마웠어. 내일은 어떤 일정인가요? 일단 평범한 훈련 일정이야. 오랜만에 여유 있는 하루가 될 것 같아. 그럼 좋겠네요. 민수가 먼저 들어간다. 서진은 조금 더 혼자 있고 싶다. 마당에서 부대 전체를 둘러본다. 지난주 이맘때는 이 모든 게 위험에 처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안전하다. 자신도 변했다. 더 강해졌고 더 자신감이 생겼다. 어떤 위기가 와도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이 든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함께할 동료들이 있고 믿을 수 있는 조직이 있다. 바람이 한번 불어간다. 시원한 바람이다. 서진이 생활관으로 향한다. 복도를 걸으며 내일 할 일들을 생각한다. 평범한 훈련, 평범한 업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 개인실에 들어와 불을 켠다. 따뜻한 빛이 방 안을 채운다. 책상에 앉아 일기를 쓰기 시작한다. 오늘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기록한다. 오늘은 헌병대 브리핑에 참석했다. 보안 교육도 진행했다. 모든 게 순조롭다. 위기는 정말 끝났다. 일기를 다 쓰고 책상 서랍에 넣는다. 내일도 또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창문을 연다. 밤 공기가 상쾌하다. 멀리서 야간 순찰을 도는 경비병의 손전등 불빛이 보인다. 평온한 불빛이다. 서진이 침대에 눕는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일주일을 다시 한번 떠올린다. 위기에서 시작된 일주일이었지만 결국 성장으로 끝났다. 개인적으로도 부대 전체로도
내일부터는 새로운 일상이 시작된다. 더 안전하고 더 든든한 일상. 서진이 눈을 감는다. 마음이 편안하다. 창밖에서 밤바람이 나뭇잎을 흔드는 소리가 들린다. 평화로운 소리다. 멀리서 기차 지나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온다. 어디론가 향해 가는 기차. 하지만 서진은 이곳이 좋다. 707부대, 자신의 자리. 여기서 더 많은 일들을 해낼 것이다. 잠이 서서히 찾아온다. 깊고 평온한 잠. 바람 소리만이 밤을 가득 채운다.